자, 2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쵸? AB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2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주어져 있어요. 세타. 그러면 이게 반원이니까는요. 반원이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A부터 P까지의 길이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A부터 P까지의 길이가 2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자, B부터 P까지의 길이는 2의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분 PB의 길이 L세타는 구했네요. PB의 길이 L세타는 이미 구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삼각형 PAQ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 PAQ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높이. 그러니까 높이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렇죠.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긋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쪽이 세타이니까는, 다시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높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높이를 일단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바로 이 밑변입니다. 밑변. A부터 Q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부터 Q까지의 길이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 삼각형만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요, AQ를 구해야 되는데 AQ를 마주보고 있는 각이 얼마입니까? 3분의 세타라고 돼 있어요. 그쵸? 대신 이제 우리가 길이 하나 아는 게 있었죠. 이 코사인 세타를 보고 있는 요 각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각은 얼마가 됩니까? 삼각형에서의 내각의 합은 180도 파이니까는 파이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돼요? 바로 3분의 세타와 세타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분의 4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각둘 변둘 마주보고 있으니까는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서 식을 세워봅니다. 그러니까 사인 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4세타에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의 코사인 세타를 바라보고 있고요. 자, 사인 얼마에서는요? 3분의 세타에서는 바로 AQ를 마주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각둘변들 마주보고 있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4세타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너는 그냥 사인 3분의 4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AQ의 길이는요, 얘가 가서 곱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AQ는 누가 되느냐? 바로 사인 3분의 4세타 분의, 자,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3분의 세타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S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S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S세타는 삼각형의, 그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AQ가 되는 것이죠. AQ 밑변에다가, 자, 높이, 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곱해주시게 되면은, 자, 곱하기 사인 3분의 4세타 분의, 자, 2는 4의 코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값을 누구로 나눠줄 거냐면은요, 그쵸? 우리가 L세타로 나눠달라는 얘기입니다. L세타. L세타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2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2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식을 굳이 정리를 하자면은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긴 합니다. 여기 지금, 그렇죠. 2랑 4 여기 2 다 약분돼 버리고요. 그쵸? 사인 세타 뭐 이쪽으로 가서 이제 곱해지게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바로 약분해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식만 쓴다라고 치면은 사인, 그쵸? 3분의 4 세타 분의, 자, 코사인 제곱 세타에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세타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갑니까? 0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0으로 갈 때 코사인 값은 어차피 1이 되는 것이고요. 1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사인 서로 꼴이 맞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수만 뽑아내셔도 됩니다. 3분의 4분의 3분의 1. 꼴을 맞추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 3 약분되고 나오는 정답은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4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거.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
뭐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요. 그쵸. 29번, 30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30번을 킬러라고 하면은요. 29번이고 킬러보다 조금 쉬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9번 문제를 보시면 fx는 2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양수 t에 대하여 함수 라지 f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 마이너스 fs의 d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에 일단 미분부터 해볼게요. 이걸요. 자, 미분합니다. 그럼 너는 라지 f 프라임 x는 그렇죠. t는 뭐 그대로 나올 것이고요. 여기에서 s가 변수였는데 너는 x로 미분하게 되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나옵니다.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자, 요 기울기가 0 되는 값을 찾습니다. 기울기가 0 되는 값을 찾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fx의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를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자 2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지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가 함수가 되는데 자 f에다가 우리가 0을 대입해 봤더니만은 자 2의 0제곱에 0 빼기 1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점을 지나면서 얘는 항상 증가하는 원점을 지나면서 항상 증가하는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fx 가요. 자, 양수 t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양수 어딘가 이렇게 t가 있겠죠. t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t가. 그쵸? 그렇게 되면은 t-fx. 자, t-fx에 우리가 이제 부호를 판단합니다. 자, t-fx 이거 만나는 점이 있으면요.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t가 위에 있습니다. f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쵸? t가 위에 있으니까 이쪽은 기울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쪽은 fx가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만나는 점,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f 프라임 x가 0 되는 값을 0 되는 값, 그렇죠? x는 알파가 있으면은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뀝니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x는 알파에서 뭐가 됩니까? 극대가 되면서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 최대값을 갖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의 x값, 그때의 x값입니다. x값. 그러니까 이 x값은요. 결국에는 뭐를 만족하는 겁니까? 얘가 0 되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얘가 0 되는 걸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0 되는 거를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자 t-f의 알파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의 알파가 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t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식을 하나 써놨습니다. 써놨고요.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알파 값을 gt라고 하잡니다. 이 알파 값을 gt라고 하재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번 식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 알파가 gt라고 했어요. 갖다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요, 재밌는 식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f의, 그쵸? g의 t는 t라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식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결국에, 그렇죠.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역함수. 바로 f의 역함수가 g의 역함수가 f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역함수의 미분 어떻게 씁니까? 요건 미분 해볼게요. 그대로요. 그러면 f 프라임 자 gt의 안에가 미분되니까 미분해서 곱하죠. 그러면 g 프라임 t는 1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f 프라임 g의 t는 자 g 프라임 t 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그러면요. 저기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누구 구해야 되는 거냐면요.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인테그랄 f1부터 f의 5까지 자, 1 플러스 자, 2의 gt분의 그쵸? gt의 dt를 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치환을 할게요. gt를요. K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K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K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G 프라임 T의 DT는
dk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란 얘기는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요 gt 대신에 이제 k로 갔습니다. k로요. 그럼 인테그랄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자 2의 k제곱 분의 여기가 이제 k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보십시오. 요 dt 대신에 누굴 쓰느냐? dt 대신에 얘로 가서 이제 나눠야 되니까는요. dt 대신에 g 프라임 t 분의 바로 dk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dk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역함수 관계니까는요. 얘랑 누구랑 우리가 지금 뭐라고 쓰시면요. g에 t 대입해서 k 나왔다라는 얘기는요. f에 k 대입했을 때 t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그쵸? 이 값이 k란 얘기입니다. 이 값이 k란 얘기예요. 이 값이 k란 얘기예요. 아,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5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요 g 프라임 t 분의 1 요거 있지 않습니까? 얘 대신에 얘를 쓰자란 얘기예요. 얘를 쓰자란 얘기입니다.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에서 우리가 f를 미분했었죠. f 프라임 x는 누구였습니까? 2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었어요. 근데 gt 대신에 누구 쓰기로 했습니까? 치환하는 게 gt 대신에 k로 쓰기로 했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f 프라임 gt가 이제 k란 얘기예요. k는 2의 k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값은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자, 밑에 2의 k제곱 플러스 1분의 k에 너 대신에 2의 k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dk. 따라서 얘가 서로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그냥 k라는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는요. 2분의 k가 되는 것이고요. 자, 거기다가 5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분의 k 제곱이 되는 것이죠. 2분의 k 제곱. 자, 그래서 5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 빼주시는 거니까는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2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자, 2분의 24.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1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뭐 조금이라기보다는요.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는요.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물어보긴 했지만은 복합적으로 지금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는 중도에 실수를 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실수보다는 탈락되기가 쉽습니다. 그쵸? 지금 몇 가지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벌써요. 그쵸? 맨 처음에 fx에다가 라지 fx에다가 얘가 최대값을 갖는 실수 알파의 값을 gt 이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테그랄에 f에 g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 보니까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차분차분히 하나씩 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좀 그쵸? 차분차분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29번 문제는 복합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서 간다라는 것에 비해서요. 뭐 30번도 복합적이긴 합니다. 30번도요. 이 내용 저 내용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얘는 이제 어떤 게 특이한 상황. 그렇죠? 그러한 특이한 지점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fx가 있고요. 자, 양수가 m인 직선 y는 mx와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한답니다. 그쵸?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이 원점을 지나는 그쵸? 직선입니다. 근데 이 m 값에 따라 가지고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알파라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1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1만큼의. 양수 알파가 오직 하나가 존재한답니다. 그러한 점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대요. 그게 아주 특이한 경우란 얘기예요. 자, 이 알파에 대한 점 b, fb는 자, 직선 y는 알파 x. 그러니까 알파는 그 이제 그렇게 만나 그런 지점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과 얘와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a, b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일단은요,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자,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그쵸?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요, 뭐 인수분해 해버리면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a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인데 너는 0보다 적거나 같은 데서 그려진다고 했으니까는요.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긴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이제 2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fx는 x분의 ln x, x분의 ln x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요, x분의 ln x의 그래프, 요거를 가지고서요, 뭐 조금 이제 뭐 평행 이동한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뭐 자세하게 그리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요. 자, y는 자, x분의 ln x의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요. 얘가 지금 수평 정근선을 구하려고 했는데 무한대로 갈 때는 0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0일 때. 근데 여기 진수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냐면요. x가 0 플러스로 갈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하면은 자, x분의 1 곱하기 ln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분의 1 그래프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무한대로 가고요. 자, lnx는 어디로 갑니까? lnx,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뭐 둘이 곱하는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이제 점근선이 어디 부분에서 되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분해 봅니다. 미분해 가지고서 얘가 이제 0 되는 값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자, 우선 x축이 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자, x가 0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이차함수의 이 부분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 자, 0 여기 들어가고요. 그쵸?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는 0보다 큰 부분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y는 x의 ln 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시면은 그렇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뭐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요 지금. 해서 자, 얘가 지금 어디 값에서 뭐 뭘 갖느냐 뭐 찾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 하는 거를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점에서의 그쵸? 내가 이제 접선을 긋는 거예요.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에 얘랑 같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쵸? 특수한 경우. 그러면 점이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두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보십시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한 개, 두 개가 됩니다. 여전히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쵸?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자, 몇 개의 점이 됩니까? 세 개가 되더란 얘기예요. 세 개가. 아니 계속 두 개였었는데 갑자기 세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만나는 접점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쵸? 살펴보게 되면은 알파라는 점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알파라는 이제 기울기가 있겠죠. 알파라는 기울기. m이 알파가 됐을 때에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울기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예요. 2가요. 그쵸? 기울기가 이렇게 2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데 그거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는 순간에는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3이 된다는 얘기예요. 3이. 그러면은요. 보십시오. 좌극한 3 빼기 우극한 2 했더니만 1 나오게 되겠죠. 그런 지점이 딱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기울기가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 그쵸? 요 만나는 점. 이 교점, 요 교점의 x좌표가 이제 b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게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잘 캐치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29번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기울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기울기. 자, 미분 해봅니다. 그럼 f'x는 자, 위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밑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목세 융법이니까요. x의 제곱에 분해. 자, 위에 있던 거 먼저 미분합니다. ln x 플러스 b는 결국에는 x 플러스 b 분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미분하면 1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 누굴 곱해요? 분모에 있는 x를 곱하는 거니까 x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에 자, 그 다음에는 ln 요거 그대로 둡니다. x 플러스 b 그대로 두고 x 미분하면 1이니까 1 곱하나 마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 아까 지금 0이었었죠. 자, 0에서의 너의 기울기는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기울기가 얘에서도 서로 뭐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같아져야 되는데 x가 얼마에서요? x가 b에서의 기울기.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b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b 제곱 분의 그쵸? 여기도 b 대입하고 여기도 b 대입하게 되면 약분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ln 자, b 대입하면은 2b가 되겠죠. 2b 자, 너의 값이 a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곱해지게 되면요. 그럼 결국에 ab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ln 2b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요 부분 그쵸? ab의 제곱이 나왔는데 요 ln 2b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ln 2b를 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점에서 기울기가 a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이 기울기가 결국엔 a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y는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ax가 된다는 얘기예요. a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x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일단 ax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입할 값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다가 내가 b를 대입한 값이랑 그쵸? 이 곡선에다가 b를 대입한 값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고 있는 걸 이용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b를 대입하면 넌 누가 됩니까? 그쵸? AB가 되는 거예요. 오, AB가 되는 것이고요. 는, 자, 이쪽에다가도 우리가 B를 대입하면 얘가 B가 되고 B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B분의 ln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2B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가서 곱해지게 되면 ln 2B는 AB의 제곱이 됩니다. 오, 나왔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ln 2b는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ab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의 ab 제곱은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ab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로 나눠서 4분의 1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때의 분자 분모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얼마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래프 개형에 관계된 내용, 그쵸? 뭐 이제 사실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서요, 그쵸? 이 문제를 좀 빠르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쵸?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쵸?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쵸? 일단은 본인이 가장 점수를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단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선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해요. 근데 뭐하러 선택합니까? 다른 장점보다는 내 스스로 그 과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리한 것은 일단 내가 성적이 나올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과연 성적이 나올 수 있는가. 성적이 나와야지 경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그쵸? 심사숙고해가지고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뭐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게 있겠죠. 나의 이제 뭐 어떤 진로라든가 대학에서 이제 어떤 과목을 지정한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복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차분히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